안녕하세요. 자, 오늘부터 이제 기출문제 강의입니다. 먼저 수업 들어가기 전에 일단 지난주 복습을 하고 오늘 수업 처음 듣는 분들은 그냥 들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교수님 수업 듣다가 오신 분들도 그냥 들으시면 돼요. 이제 필요한 내용들은 제가 좀 이따가 지난주 복습을 하고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지난주 이제 복습부터. 아마 이제 복습은 이번 주가 마지막이고요. 뭐 이제 다음 주부터는 계속 문제풀이니까 이제 오늘까지만. 1번 주택 임차인은 계약갱신 요건 주임법이니까 횟수 제한 1회. 10년은 상임법. 그죠? 기간 제한이 이제 상임법이고 주임법은 횟수 제한 1회. 그리고 갱신되는 임대차에 대해서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 해지 통지할 수 있죠. 임대인은 빼박 2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 해지 통지할 수 있고, 그럼 3개월 뒤에 효력 발생해서 끝나게 되고. 2번 주택임대차의 경우에 상속인, 주임법에서는 2촌 이내에 가정공동 생활을 하고 있대요. 상속인과 사실혼 배우자가 함께 살고 있으면 상속인만 상속을 한다고요. 공동 X. 가정 공동 생활을 하니까 공동 상속이겠지. 공동 X. 그렇지는 않다고. 가정 공동 생활하면 상속인만 상속한다. 그 다음 3번 이제 상임법 대통령령이 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상가임대차 임차인이 대항력이 있으면 대항력 규정 적용되죠. 대권 3표 깨갱해. 대항력 규정 적용되니까. 그래서 양수인은 임대인주의를 승계항고로 본다. 이게 대항력 규정. 면책적 채무인수고 대항력 규정. 임차인이 대항력 있으면 양수인에게 보증금 달라고 해라. 이제 사업자 등록 신청하면 다음 날부터 대항력 발생하는 거 대항력 규정이에요. 그리고 이것도 양수인이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거로 본다. 이것도 대항력 규정이다. 그래서 적용되고. 근데 이제 대통령령이 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상가임대차 우선 매저권은 확정일자 우선 매저권은 적용이 안 되죠. 그래서 확정일자 받아도 우선 매저권 인정이 안 된다고. 대항력은 적용되는데 대권 3표 깨갱해. 그거를 딱 외우고 있어야 돼요. 대항력, 권리금, 3기 차임 연체 시 계약 해지할 수 있는 거, 표준계약서 사용 권장하는 거, 대권 3표, 깨갱이 계약갱신 요건, 깨갱, 묵시적 갱신이 아니라 계약갱신 요건, 깨갱, 그리고 해가 폐업으로 인한 임차인이 해지권, 해서 대권 3표 깨갱해. 요거는 적용된다. 보증금이 커도 외우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 5번 상가임대차에서 임대인이 1년 6개월 이상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거죠.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사람이 임대인이다. 임차인이 아니라. 그리고 이제 창고로 쓰겠다고 말하고 거절한 거예요. 1년 6개월 이상. 그 다음에 이제 건물을 팔았어. 팔게 되면 임대인이 해당 상가를 매도한 경우에 종전 소유자 그리고 새로운 소유자 합해서 1년 6개월 이상 영리 목적으로 사용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새로운 소유자가 바로 영리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런 상황을 떠안게 돼서 종전 소유자, 새로운 소유자가 합해서 1년 6개월 이상 영리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또 요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두 가지.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사람 누구다? 임대인이다. 임차인이 아니라. 그리고 건물을 팔았을 때는 종전 소유자, 새로운 소유자가 합해서 1년 6개월 이상 영리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6번 권리금은 국장이 우선하죠. 기억. 권리금은 국장. 그래서 국장이 법무부 장관과 협의해서 표준권리금 계약서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서는요?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서는 법무부 장관이 국장과 협의하는데. 이게 표준계약서가 두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권리금 표준계약서인지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서인지. 이제 지금 권리금이니까 국장이 법무부 장관과 협의하는 거. 기억. 권리금은 국장이 우선한다. 7번 후순위 저당권자가 경매 신청했어요. 후순위가 그래도 선순위 저당권도 소멸하는 거죠. 경매로 모든 저당권 소멸한다. 후순위가 경매 신청해도 선순위 저당도 소멸. 모든 저당, 근저당 소멸하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최선순위 전세권은 인수가 원칙이지만 배당 요구하면 소멸되죠. 또 최선순위 전세권 배당 요구했을 때 소멸이에요. 원칙은 인수고 작년에도 나왔고. 8번 매수인 낙찰자 압류 이력 발생한 후 이게 이제 경매가 개시된 후 경매가 개시되면 압류 이력 발생하니까 압류 이력 발생한 후 경매가 개시된 후 같은 말. 경매가 개시된 후에 생긴 유치권은 너무 늦게 생겨서 인수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치권으로 담보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없다. 인수가 안 되니까. 최소한 경매가 개시되기 전에 생겼어야 인수가 되는 거다. 압류 효력 발생한 후 무슨 말? 경매가 개시된 후. 그 다음 9번 허가할 매수가격 신고가 없다. 이게 유찰. 유찰은 아무도 경매에 참여하지 않은 거. 그러니까 허가할 가격이 없는 거예요. 유찰돼서 다시 하는 세매각은 값을 떨고 해야죠. 저감이 있단 말이에요. 최저 매각 가격을 상당히 낮추고 저감, 값을 낮춘 다음에 다시 해라. 유찰됐으니까 아무도 경매에 참여하지 않았으니까 비싸니까 참여하지 않은 거죠. 값을 떨구고 저감시키고 다시 하는 거다. 낙찰돼서 다시 하는 경우도 있죠. 낙찰됐는데 예를 들어서 낙찰됐는데 돈을 안 내서 다시 한다. 그때는 저감 없다고. 낙찰은 됐었으니까. 지금처럼 유찰됐을 때 저감, 값을 낮추는 거다. 근데 유찰 이렇게 안 나오고 이렇게 나온다고. 허가할 매수가격 신고가 없다. 이게 유찰된 거다. 아무도 참여하지 않아서 허가할 가격이 없는 거니까. 10번 차순위 매수 신고는 신고액이 최고가 매수 신고에서 그 보증금을 뺀 금액 넘을 때만, 최고가에서 보증금 뺀 거 넘을 때만 할 수 있다. 넘지 않을 때만 그러면 낮은 애가 하는 거잖아요. 낮은 애가 못하게 하려고 넘을 때만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야지. 그러니까 이제 최저 매각가 2억이면요. 보증금은 2천만 원. 최고가가 2억 5천이면 2억 5천에서 보증 2천만 원 뺀 2억 3천을 넘을 때만 할 수 있다. 이거 계산 문제 2번 나왔었고. 11번 매각 결정 기일은 매각기일부터 일주 이내, 허가 불허가는 일주 이내. 그래서 허가 결정 떨어지면 돈 내는 거죠. 법원은 대금 지급 기한, 기일이 아니라 기한. 언제까지 돈 내? 이렇게 한다고요. 몇 월 며칠에 돈을 꼭 내. 이게 아니라 기일이 아니라 기한. 언제까지 돈 내? 이렇게 하니까 기한. 그래서 매수인에게 통지하고 기한 내 완납하면 바로 소유권 취득. 매각대금 완납 시 소유권 취득. 기한 경과 안 됐어도. 12번 해당 주택에 대해서 강제 경매를 신청한 임차인. 임차인이 하는 건 강제 경매죠. 소송 제기 승소 판결문으로 강제 경매. 그럼 이제 본인이 경매 신청했으니까 배당 요구는 불필요하다고. 배당 요구 안 해도 배당을 해준다. 한 명 더 있죠. 임차권 등기 명령에서 임차권 등기를 경료한 임차인. 그 2명의 임차인은 배당 요구가 불필요하다. 통상적인 임차인들은 주임법 상위법에서 우선 매저권, 최우선 매저권, 배당 요구 채권. 최우선 매저권도 배당 요구 채권이에요. 달라고 해야 돼요. 작년에 나왔죠. 2명만 빼고 강제 경매를 신청한 임차인, 그리고 임차권 등기 명령에서 임차권 등기를 경료한 임차인. 이 2명은 배당 요구가 불필요하다. 13번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경매 관련 일하는 거. 이건 어디 가서 법원. 중기업 등록이 시장군수구청장. 중기업 등록이. 이건 경매 관련 일하는 거잖아요. 지방법원장. 지방법원장이 법원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신청 받은 지방법원장이 14일 이내에 등록을 해주죠. 중기업에서는 7일 이내 서면 통지. 중기업 등록할 때는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은 14일 이내에 등록을 해줘라. 경매니까 위험 부담 2배. 7 곱하기 2는 14. 14일 이내. 14번 최고가 매수 신고인 또는 매수인이 되지 못했어요. 한 글자로 꽝 난 거. 입찰 서면을 써줬는데 낙찰이 안 된 거예요. 꽝 나도 받을 수 있죠. 50만 원 범위 안에서. 최대 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거야. 50만 원 범위 안에서 합의해서 받을 수 있고요. 꽝 나도. 예. 근데 이제
꽉 놔도 50만 원이니까 이 내용들을 언제 설명해라? 미리. 위임계약 전에 미리. 꽉 놔도 50만 원인데 그래도 맡길 거야? 미리 설명하라고, 미리. 다른 내용들은 다 위임계약 체계로 나중에 설명하면 돼요. 뭐 경제적인 가치, 매수인이 인수 부담을 해야 될 사항, 다른 내용들은 위임계약 체계로 나중에 설명하고, 보수는 위임계약 체결 전에 미리 설명하고, 꽉 놔도 50만 원인데 맡길 거냐? 미리 설명해라. 그 다음 15번 중개업을 휴업했으면요? 정지 먹는 거죠. 정지 하이한다. 중개업 폐업했으면 취소해야 한다. 중개업 하면서 같이 하는 거다. 매수 신청 대리업만 할 수는 없다고. 중개업 하면서 같이 하는 거. 그래서 공인중개사인 개공, 법인인 개공 이 둘만 할 수 있잖아요. 그냥 공인중개사는 못한다. 중개업을 안 하고 있으니까 중개업 하면서 같이 하는 거. 그래서 중개업 휴업이면 휴업 기간 동안 정지 하이한다고요. 중개업 폐업했으면 취소 하이한다. 이렇게 됐고. 자, 이제 5월 6월 달 기출문제 풀이입니다. 우리 기출문제집이 있고요. 다른 수업, 그러니까 다른 교수님 수업 듣다가 오신 분들도 이제 저희 교수님 한 분이 그만두셔서, 그래서 혹시 제 수업을 이제 들으시는 분들은 5월 6월 달 기출문제 수업은 같이 그냥 병행하셔도 돼요. 그리고 이제 이론이 또 암기 코드 같은 게 좀 많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3월 4월 요약 강의를 들으시면 되고, 제가 제 수업에 쓰는 암기 코드들을 다 정리했어요. 암기 코드 시즌 2. 시즌 1은 요약을 한 거고 시즌 2도 있어요. 요게 이제 제가 수업 시간에 쓰는 것들을 다 정리해 놓은 거예요. 이거 그냥 보시면 돼요. 이걸로 이제 다른 교수님 수업 듣다가 오시면 좀 적응하기가 좀 힘들잖아. 이거 암기 코드 시즌 2. 이거를 제가 급주해서 좀 빨리 한번 정리해서 만들었고요. 그리고 제 수업에는 요 이제 해법 노트라는 게 있는데, 요걸로 이제 아마 3월 4월 요약 강의 요걸로 진행됐고요. 요거 이제 아마 이제 구입을 하셔야 돼요. 이걸로 단권화 시키시는 거야. 여러분만의 이제 요약서를 만드시는 거고, 여기다가 이제 필요한 내용들을 적어서 그렇게 하시면 되고, 어차피 이제 새롭게 하셔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저한테 질문하신 분이 있어요. 선생님, 이거 너무 책이 얇아요. 이걸로 돼요? 충분해. 이것도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지금. 이것도 잘 안 된다고. 공부는 양을 늘리는 게 아니라 양을 줄이는 거예요. 양 늘리면 정리를 못해. 작년에도 저한테 아유 선생님 이거 책 너무 얇아서 이걸로 돼요? 막 그러신 분이 있었어. 그러다가 이제 어느 순간에 수업에 안 들어오시더라고요. 복도에서 만났어. 학원 복도에서. 왜 수업 안 들으세요? 했더니 2차 포기했대. 그게 현실이라고. 우리. 그러니까 2차는 포기하는 게 아니라 양을 줄여서 가는 거야. 이거보다 더 줄일 수 있으면 더 줄이면 되고요. 제가 이거 암기 코드 시즌 1도 있다 그랬죠. 시즌 1은 다 요약을 해놓은 거예요. 여차하면 그것만이라도 보겠다. 그런 생각으로 양을 줄이는 거다. 양을 늘리는 게 아니라. 그리고 이제 이 3월 4월 달 요약 강의를 들으시면서 온라인으로 수업하시는 분들은 그거 들으시고, 그리고 5월 6월 달 요 기출문제 풀이를 같이 병행하셔야 돼. 지금 그거 다 듣고 나서 이거 해야지 이럴 시간이 없다고. 같이 그냥 병행하셔야 돼요. 이제 또 문제 풀이니까 일단은 5월 6월 달 문제 풀이 강의를 한번 들어보세요. 들어보다가 이거 3월 4월 달 강의를 좀 들어야 될 것 같아. 그럼 그때 가시면 돼. 그때 이제 일단은 5월 6월 달 강의를 시작하시는 거다. 문제 풀이니까요. 예. 그렇게 하면 되고, 그리고 한 가지 이제 수업 들어가기 전에 제가 당부의 말씀 딱 한마디만 할게요. 이제 제가 주저리주저리 말하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 딱 한마디만. 멍 때리지 마. 이제 앞으로 시간이 금방 간단 말이에요. 5월달 6월달 금방 가고요. 금방 제가 반팔 입고 금방 제가 또 긴팔 입고 있어. 제가 가디건 하나 또 걸치면 여러분 시험장 가시는 거야. 시간이 금방 간다고. 이제 전반전 끝났잖아요. 이제 후반전이란 말이에요. 후반전 금방 가니까 멍 때리면 안 된다. 특히 수업 듣는 시간에만큼은 집중을 하자. 절대로
멍 때리지 말자. 뭐 공부 방법 그런 건 제가 뭐 많이 설명드려서 그냥 또 지금 와서 또 어떻게 뭐 공부 방법을 바꾸고 이럴 수는 없어. 그냥 하던 대로 하시고 그 대신에 더 집중을 하시는 거야. 집중. 멍 때리지 말자. 멍, X. 이게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당부의 말씀입니다. 자, 이제 기출문제집인데요. 이게 분권이 되죠. 뒤에 부분을 보시는 거예요. 뒤에 부분. 앞에 부분은 해설이에요. 뒷부분 이렇게 얇아. 이걸로 이제 문제를 푸시고 필요한 거 해설 보시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요거. 자, 먼저 6페이지. 요 뒤에 부분 얇은 책을 말하는 거예요. 뒤에 부분 얇은 책. 6페이지 총칙부터. 자, 문제집 참 잘 돼 있고요. 아주 좋아요. 또 해설도 앞에 잘 나와 있으니까. 자, 이론 설명은 조금 필요한 것만 설명을 드리고 일단 문제를 풀 거고 여기는 기출문제 다 풀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빡세. 이제 앞으로 이제 꿀 빠는 거 없어. 빡세게 해야죠. 빡세게. 공부가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6페이지에서 1번부터. 1번. 공인중개사법과 관련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5의 추가가 이제 15-1회 이렇게 불러요. 추가 시험 때 했던 거. 1번. 공인중개사법은 민법의 특별법이에요. 민법, 상법에 대해서 특별법. 그래서 먼저 적용돼요. 민법, 상법보다 공인중개사법이 먼저 적용된다. 특별법. 2번. 공인중개사법은 부동산 중개에 관한 기본법적 성격을 갖는다. 맞죠? 중개나 중개업 관련돼서 기본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본법인 거야. 중개보수가 궁금하면 공인중개사법을 찾아봐야죠. 기본이 되니까. 중개나 중개업 관련해서 기본된다. 기본법. 3번. 부동산 중개계약은 사법계약이죠. 사인끼리 하니까. 중개 의뢰인 그리고 개공 둘 다 사인, 개인들이잖아요. 국가랑 하는 거는 공법계약인데 국가가 아니라 개인끼리. 그래서 사법계약. 4번. 개공이 중개행위는 사실행위예요. 중개행위는. 근데 이제 낚이면 안 되는 게 있어. 중개계약은 법률행위예요. 계약이잖아. 계약은 빼박. 계약은 법률행위. 그럼 질문. 거래계약. 거래계약. 법률행위. 계약은 법률행위. 중개계약, 거래계약. 계약은 법률행위. 중개행위, 사실행위. 중개도 사실행위예요. 중개랑 중개행위는 99%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이다. 그래서 성격도 똑같다. 중개행위가 사실행위면 중개도 사실행위다. 이거는 의사표시가 없는 거. 사실 그대로 조사 확인, 사실 그대로 설명하는 사실행위다. 그래서 시험에 나왔었고 이거. 요 다음에도 한 번 더 나왔었어요. 총 2번 나왔어요. 이거. 5번. 개공이 중개보수를 받지 않았어요. 무상이죠. 무상이 중개. 그죠? 무상이면 중개업은 될 수가 없어요. 이따 나오지만 무상이 중개. 그래도 공인중개사법 적용이 되는 게 있어요. 확인 설명 의무, 손해배상 책임. 무상이어도 설명 성실하게 해줘야 되고 손해 입히면 돈 물어주는 거야. 확인 설명 의무, 손해배상 책임은 무상이어도 적용된다. 그래서 5번 틀렸고 답은 5번. 그 다음 2번. 자, 목적 문제가 20회 때 마지막으로 지금 안 나오고 있어. 이제 나올 때가 되긴 했어요. 공인중개사법 명문으로 규정된 목적. 자, 목적에서는 키워드 4가지를 딱 체크하고 가시는 거다. 외우시는 건 아니에요. 그냥 읽어보는 거지. 공인중개사법이니까 공인중개사 업무를 정하고, 그리고 우리가 하려는 건 중개업, 중개업을 육성하고, 그리고 되게 거창하게 돼 있어. 국민 경제 이바지. 그리고 한 가지 더 하는 게 전문성 제고. 공인중개사법 자격증 관련 법이 생기면서 전문성이 제고된다. 원래는 공인중개사법 이런 법이 없었단 말이에요. 옛날에 막 중개법 이렇게 불렀잖아. 근데 이제 공인중개사법 자격증 관련 법이 생기면서 전문성 제고되는 거고. 키워드 4가지. 기업, 부동산 중개업이 건전한 육성 맞고요. 중개업.
니은은 중개업은 맞지만 적절한 지도가 아니에요. 이건 좋은 말이지만 목적이 아니야. 목적에서 키워드 4가지. 중개업 육성이고 요 기출문제를 조금 변형한 거예요. 원래 기출문제에서는 뭐였냐면 중개업이 아니라 중개 업무로 나왔었어. 중개 업무의 적절한 지도 이렇게. 중개 업무 X. 중개업이랑 중개 업무도 다른 거예요. 중개업이 건전한 육성 이렇게 돼 있지. 중개 업무 적절한 지도 이렇게 안 돼 있다. 좋은 말이지만 목적은 아니다. 목적에서 키워드 4가지. 그리고 디귿. 계공 육성하겠대. 전문가를 육성하겠대. 아니라고. 좋은 말이지만 목적은 아니다. 법에 안 나왔으니까. 목적은 공인중개사 업무, 중개업 육성, 국민 경제 이바지하고 전문성 제고하고 목적에서 키워드 4가지. 읽어보는 거다. 그 다음 리을은 계공이 공식력 제고. 아유 그럴싸하지만 목적은 아니다. 좋은 말이지만. 미음 국민 경제 이바지. 목적. 그럼 질문. 재산권 보호 목적이에요? 재산권 보호? 아니, 목적 아니죠. 좋은 말이지만. 목적에서 키워드 4가지만. 그 다음에 이제 3번 용어의 정의고 용어의 정의에서는 일단 3가지를 필수로 외우셔야 돼. 가장 먼저 외워야 될 게 이거죠. 중개업. 중개업은 다른 사람 의뢰 일정한 보수 중개를 업으로 외우셔야 돼요. 돌리고 다른 사람 보수를 중개를 업으로. 그러니까 잘해. 우리가 막 노래 부르고 막 했었어 이거. 중개업 필수다. 이제 외우셔야 돼. 다른 사람 의뢰 일방만 의뢰가 있어도 괜찮아요. 거의 대부분 공동으로 하니까. 누구는 매도 의뢰, 누구는 매수 의뢰. 쌍방 의뢰 있으면 당연히 되고 일방만 한쪽만 의뢰가 있어도 상관없다. 그리고 이제 보수가 요건이에요. 중개업은 일정한 보수를 받고 보수가 요건. 자, 이런 판례였어. 판례가 있었는데 받지 않았어요. 요구 약속만 했어. 중개업? 아니다. 요구 약속은 중개업이 아니다. 현실적으로 받지 않았잖아. 현실적으로 받았을 때 중개업 되는 거다. 요구 약속도 받은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중개를 업으로 계속적 반복적 영업적으로 하는 거, 여러 번 하는 거. 어떻게 판단? 객관적 판단. 이따가 나오지만 판단 기준, 중개를 업으로 객관적 판단, 중개 행위도 객관적 판단, 뭐 업무상 행위도 객관적 판단, 매매를 업으로 객관적 판단, 판단 기준 물어보면 객관적 판단, 주관적 판단이 아니라 객관적 판단. 왜? 객관식 시험이니까. 우리 객관식 시험이잖아. 객관적 판단. 그렇게 하시고. 그래서 이제 한 번 했어도 나눠보는 거예요. 중개를 한 번 했는데 중개사무소 간판을 걸고 한 번 했대요. 겉모습을 보세요. 간판이 걸려 있어. 업으로 한 거지. 겉모습은 간판을 걸었잖아요. 근데 이제 우연히 어쩌다가 1회 한 거는 업으로 한 게 아니다. 이렇게 하는 거. 판례고. 그래서 일단 중개업을 외우셔라. 다른 사람 의뢰 일정한 보수 중개업으로. 그 다음에 이제 2가지 더. 공인중개사와 계공도 외우셔야 돼. 개업공인중개사, 계공 이렇게 부르죠. 자, 다른 말이에요.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한 자, 계공 등록한 자. 달라. 자격 취득한 자, 등록한 자 이렇게만. 토를 달면 안 돼요. 뭐 자격 취득하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 X. 자격 취득한 자. 또 계공 자격 취득하고 등록한 자, X. 그냥 등록한 자. 부칙상 계공. 옛날 복덕방 하시는 분들 때문에. 그냥 자격 취득한 자, 등록한 자 이렇게만. 이제 형식적인 차이, 실질적인 차이는요. 중개업했을 때. 공인중개사가 중개업하면요. 무등록 중개업으로 3년 3천 처벌돼요. 공인중개사도 계공은 아니잖아. 그냥 공인중개사지. 중개업하면 무등록 중개업 3년 3천 처벌된다. 계공이 중개업하면 등록한 중개업 괜찮은 거고. 중개업 종류가 2가지가 있어요. 등록한 중개업, 무등록 중개업. 등록한 중개업은 계공이 하는 거. 그건 괜찮은 거. 무등록 중개업은 계공 아닌 사람, 일반인이 하는 거. 처벌되는 거. 일반인도 중개업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다. 다만 무등록 중개업으로 3년 3천 처벌된다. 공인중개사도 계공이 아니라 일반인. 공인중개사가 바로 중개업하면 무등록 중개업 처벌된다. 그리고 이제 소공, 자격증 있는 직원이죠.
중개 보조원은 자격증 없는 직원이고, 소공은 좀 살펴봐야 돼. 법인에서 이사급이 있죠? 임원, 사원, 이사급이에요. 임원, 이사급, 사원도 이사급이에요. 우리가 이사 이렇게 부른다고. 이사급. 직책이 높아요. 이사급. 그 아래에 소공, 중개보조원, 자격증 있는 직원, 자격증 없는 직원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법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격증 있는 임원 또는 사원, 자격증 있는 이사급 소공에 포함한다. 자격증 있는 이사급이 소공에 포함돼요. 그러면 보세요. 자격증 있는 이사급이 소공에 포함되니까, 이렇게 포함되니까 얘 직책이 이사급에서 고용인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아니면 얘는 이사급도 되고 고용인도 되고 그런 거야? 아니요, 그런 게 아니에요. 자격증 있는 이사급이 소공에 포함된다, 이 의미는 뭐냐면 하는 일이 똑같다는 거예요. 얘도 자격증 있으니까 계약서 쓰고 이 소공이 하는 일을 똑같이 그대로 할 수 있어요. 하는 일이 똑같다, 그런 의미에서 포함된다. 직책은 그냥 이사급인 거야. 직책이 내려오는 게 아니라. 그래서 결론, 소공 종류가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이사급인 소공, 고용인인 소공. 소공인 건 똑같아. 하는 일이 똑같으니까요. 뭐가 다르다? 직책이 다르다. 이사급인 소공, 고용인인 소공. 자, 이사급인 소공은 교체가 되면 그만두거나 다른 사람이 들어오면요, 신고하는 거 아니에요. 신고하는 게 아니라 이사급은 가서 등기소 가서 등기부 내용을 바꾸는 거예요. 이사급은 등기부에 기재가 돼서 높은 사람들이니까. 근데 소공, 중개보조원 이런 고용인들은, 그러니까 고용인인 소공은 신고하는 거예요. 고용했다고 신고하고 그만뒀다고 신고하고, 고용인들은 신고하고 이사급은 등기부 내용을 바꾸고, 그렇게 그러니까 직책에 따른 차이가 있는 거죠. 직책이 다르잖아. 이사급은 직책이 높은 사람이고. 그래서 소공 종류가 두 가지가 있다는 거. 3번 문제 풀어볼게요. 이제 3번 용어의 설명으로 틀린 거. 1번 중개는 중개대상물에 대해서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바퀴 권리, 득실 변경 행위 알선하는 거. 매매, 교환, 임대차, 그바퀴 권리, 득실 변경 행위를 알선하는 거다. 알선. 그게 중개. 작년에 중개 교환하는 게 중개다. X. 교환을 알선하는 거. 매매, 알선, 교환, 알선, 임대차, 알선하는 게 중개다. 매매, 교환, 임대차 하는 게 중개가 아니라 알선하는 거. 2번. 개공은 이 법에 의해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자. 맞죠?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줄여서 우리가 등록 이렇게 불러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줄여서 등록. 등록한 자. 맞고. 3번 중개업은 다른 사람 을에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맞죠? 다른 사람 을에 일정한 보수, 중개를 업으로. 잘 돼 있고. 4번 법인이 사원, 임원, 이사급인데 공인중개사인 자. 자격증 있는 이사급, 소공에 포함되죠. 소공에 해당한다고. 이사급인 소공. 소공 종류가 두 가지가 있으니까. 자격증 있는 이사급도 소공에 포함된다. 그래서 이사급인 소공이다. 4번 틀렸고. 최근까지도 계속 나와요. 이 4번 지문은. 5번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자격증 없는 직원이니까 중개업무 관련된 단순 업무를 보조하는 자. 맞죠? 자격증 없는 직원,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 자격증이 없으니까 중개 업무는 못하고 보조 업무만. 현장 안내, 일반 서무 같은 보조 업무만. 틀린 거 4번. 이렇게. 그 다음 4번 문제. 용어 설명으로 틀린 거. 1번 법인인 개공이 소공이에요. 소공은 법인 밑에 있어도 소공, 개인 밑에 있어도 소공. 소공, 그 개공 중개 업무를 보조할 수 있다. 소공은 중개 업무도 할 수 있고 보조도 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일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할 수 없는 걸 외우고 있어야 돼. 소공은 경매 관련 일은 못한다. 소공을 고용해서 경매 관련 일 시키면 그건 안 된다고. 중개 업무 시켜도 되고 보조 시켜도 되고 할 수 있는 거 시킨 거니까 경매 관련 일은 소공이 못하고. 1번 맞고. 2번 거래 당사자 사이에 부동산에 관한 환매 계약이 성립하도록 알선하는 행위도 중개에 해당한다. 자, 환매 계약이에요. 계약. 중개 대상이 된단 말이에요. 환매 계약이잖아. 계약은 일단 중개 대상이 되는 거다. 그
근데 이제 환매에서 안 되는 게 있어. 환매권 행사는 안 돼요. 환매권 행사는 계약이 아니거든요. 환매권은 형성권 일방적으로 행사한다. 그거는 중개 대상이 안 되는 건데 환매권 행사는 그냥 일방적으로 행사니까 계약이 아니니까 환매 계약이잖아. 환매 계약은 중개 대상이 된다. 계약이니까. 3번 부동산 컨설팅 행위의 부수에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부동산 중개 행위는 컨설팅의 부수했어요? 중개업이 될 수 있죠. 컨설팅의 부수에도 중개업이 되고 금전 소비대차의 부수에도 중개업이 되고 요건만 갖추면 다른 사람의 일정한 보수 중개업으로 요건만 갖추면 중개업이 되는 거다. 컨설팅의 부수했어도 중개업 되는 거다. 4번 자격 취득 후 등록은 안 했어요. 시험 붙었는데 등록은 안 했대. 개공이 아니다. 맞죠? 그럼 얘는 뭐예요? 그냥 공인중개사예요. 등록은 안 했잖아. 등록을 안 했으니까 개공은 아니고 시험 붙었으니까 공인중개사. 5번 중개보조원 개공을 대신해서 특정 중개업무를 수행하였더라도 여기서부터 이제 당황스러워. 중개보조원이 특정 중개업무를 수행할 수 있나요? 이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는 거야. 있을 수도. 자, 일단 맞는 건데요. 이런 경우 개공이 양팔 다 부러졌대. 양팔. 글씨를 못 써. 어떻게 뭐 입으로 쓸 수 없잖아. 글씨를. 그때는 이제 개공이 이렇게 불러주면 중개보조원이 계약서 쓰고 하는 거. 그런 걸 말하는 거다. 그게 이제 개공이 양팔 다 부러져서. 이거 국토교통부 지리란에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개공이 스키장 가서 굴렀대요. 그래서 양팔 다 부러졌어. 그래서 글씨 못 쓰니까 그거 어떻게 하냐고. 이렇게 불러주면 중개보조원이 쓰는 거. 그럴 때 그렇게 해서 중개보조원이 계약서를 쓴 거예요. 개공이 불러줘서. 그럼 이제 중개보조원을 개공으로 줬고 말도 안 되는 거지. 아니, 중개보조원이 왜 개공이 돼요? 그런 것들. 그래서 중개보조원을 개공으로 기재해서는 안 된다니까 맞는 거지. 중개보조원이 그냥 적기만 한 건데 그냥 개공이 불러주고선 그 내용. 그래서 특정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구나. 있을 수도. 이런 경우. 답은 3번이었던 거고 24회 때 문제도 조금 어려웠어요.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짝수회 때가 어려워. 짝수회 때가. 작년에 34회 때 어려웠잖아. 올해는 35회. 홀수회네? 우리 그렇게 재수 없는 사람들 아니야. 올해는 좀 괜찮을 거예요. 그나마. 그 다음에 이제 7페이지에서 5번부터 계속 또 풀어볼게요. 중개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이렇게 중개업만 딱 물어볼 수도 있어요. 중개업만. 그러니까 중개업이 중요한 거지. 1번 반복, 계속성이나 영업성이 없이 우연한 기회에 타인간이 임야 매매 중개하고 보수받았어요. 영업성이 없이 우연히 이래만 중개한 거죠. 이건 억울한 게 아니니까 중개업이 아니다. 계속적 반복적으로 한 게 아니잖아요. 2번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지 않은 자. 개공이 아니죠. 그냥 일반인. 개공 아닌 일반인이 보수를 받고 중개업을 하는 거. 중개업이 될 수 있죠. 이게 제일 어려워. 제가 보기에는. 일반인도 중개업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다. 일반인이 해도 중개업이에요. 다만 일반인이 중개업하면 무등록 중개업으로 처벌된다고요. 중개업 종류가 두 가지가 있다니까요. 등록한 중개업, 무등록 중개업. 개공이 하는 거, 등록한 중개업. 지금처럼 일반인이 하는 거, 무등록 중개업. 그럼 이제 3년 3천 처벌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 일반인도 중개업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다. 일반인도. 다만 충족되면 어떻게 된다? 처벌된다. 무등록 중개업으로. 그 다음 3번 일정한 보수를 받고 부동산 중개행위를 컨설팅 행위에 부수해서 업을 했어요. 컨설팅에 부수했어요. 중개업이 될 수 있는 거죠. 요건만 갖추면. 컨설팅에 부수하건 금전 소비대체에 부수하건 요건만 갖추면 중개업이 되는 거다. 컨설팅에 부수했어도 중개업 되는 거다. 틀린 거고. 4번 보수를 받고 오로지 부담스러워. 오로지 토지만 중개업을 하고 있어요. 중개업이 돼. 이것도 토지 전문 중개업 이렇게 보면 되잖아. 토지만 전문적으로 하니까 상가만 하겠대. 상가 전문 중개업.
분양권만 하겠대요. 분양권 전문 중개업. 와, 이거는 부담스럽다. 부담스럽지만 맞는 거예요. 답은 4번. 정답이었어. 오로지도 부담스러운데 토지망까지 붙어 있어. 이거 괜찮다고. 토지 전문 중개업. 그 다음 5번. 다른 사람 을에 일정한 보수를 받고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 설정행위 알선 어부를 했고요. 그게 금전 소비대차의 부수했대요. 그래도 중개업이 되는 거죠. 금전 소비대차의 부수했어도 저당권이 중개대상 권리여서 저당권 설정 알선 어부라는 게 중개를 어부로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을에 일정한 보수, 중개를 어부로. 저당권이 중개 대상이 되니까 저당권 설정 알선 어부로 했다, 중개를 어부로 한 거다. 금전 소비대차의 부수했어도 상관없다고. 그것도 부업으로 해도 중개업 된다 그랬으니까 답은 4번. 오, 이 문제는 어렵네요. 그렇게. 그 다음 6번. 옳은 거 1번. 법정지상권을 양도하는 거. 뭘로 하죠? 계약으로. 이전 양도는 계약으로. 그러니까 이것도 중개 대상이 되는 거죠. 답은 1번. 만약에 법정지상권 성립 그러면 안 돼요. 성립은 계약으로 하는 게 아니니까. 근데 이전 양도는 계약으로 하니까 중개 대상이 되는 거고. 계약으로 하니까. 유치권도 똑같죠. 유치권 성립 그러면 그건 안 돼요. 중개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유치권, 이전, 양도는 계약으로 하니까 중개할 수 있는 거고. 법정지상권, 유치권 얘네들은 나눠보자. 성립인지 이전인지. 지금은 양도, 이전이니까 중개할 수 있는 거다. 2번. 또 나왔네요. 반복, 계속성이나 영업성 없이 단 1회 건물 매매 계약 중개했어요. 중개업이 아니죠. 어불한 게 아니니까. 우연한 기회에 1회 중개한 건 어불한 게 아니다. 중개업이 안 된다. 3번. 외국법에 따라서 자격 취득했어요. 공인중개사 아니라고. 이 법 한국에서 시험 붙어야 돼. 한국에서. 제 친구가 한 20년 전에 이민 갔는데요. 미국에서 부동산 중개 자격증 땄대요. 아틀란타에서. 거기서. 한국 가서 공인중개사 아니라고. 그럼 한국 가서 뭐 할 수 있어? 미국에서 부동산 중개 자격증을 땄대. 한국 가서 영어 강사할 수 있어. 영어 강사. 영어는 좀 하더라고 이제. 미국에서 한 20년 살다 보니까 조금 하더라고요. 중개업은 못 하는 거야. 공인중개사 아니니까. 4번. 소공이란 법인인 계공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만을 말한다. 아니라고요. 개인에게 소속됐어도 소공이에요. 법인 밑에 있건 개인 밑에 있건 자격증 있는 직원 소공이다. 다만 법인에서는 소공 종류가 두 가지가 있는 거지. 이사급인 소공, 고용인인 소공. 그렇게요. 법인에서는. 개인 밑에 있어도 소공인 거다. 그 다음 5번.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 자격증이 없으니까 중개 업무는 못하는 거죠. 확인 설명하는 건 중개 업무예요. 설명을 하는 건. 현장 안내는 설명하는 게 아니라 길 안내. 현장 안내는 길 안내니까 중개보조원을 할 수 있다고요. 근데 확인 설명은 현장에서 막 설명하는 건 안 돼요. 그거는. 설명은 중개 업무니까. 그러니까 중개보조원은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여기까지. 길 안내까지만. 설명하는 건 안 된다. 확인 설명 의무 없는 거다. 답은 1번이었고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7번. 용어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거. 기업, 개공, 공인중개사법에 의해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자. 줄여서 등록한 자. 맞고요. 니은, 소공, 법인의 사원, 임원, 이사급인데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공인중개사 이제 포함되죠. 이사급인 소공. 자격증 있는 임원 또는 사원, 소공에 포함된다. 이사급인 소공. 디귿. 공인중개사로서 개공에 고용되어 그의 업무를 보조하는 자도 소공이다. 자격증이 있는 직원인데 업무를 보조하고 있대요. 소공 맞죠? 소공은 중개 업무를 수행하거나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자. 보조만 하고 있어도 얘는 소공이에요. 자격증 있는 직원이잖아. 중개보조원은 핵심 키워드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 자격증이 없어야 한다고요. 중개보조원은. 얘는 자격증이 있잖아요. 공인중개사잖아. 그러니까 얘는 소공인 거다. 보조 업무 하고 있어도 소공인 거다. 리을 또 나왔네. 우연한 기회에 단 1회 임대차 계약 중개하고 보수받은 거 어불한 게 아니다. 그래서 중개업도 아니다. 어쩌다가 한 번 한 거니까. 근데 아까
간판 걸고 중개사무소 간판을 걸고 한 번 한 건 업으로 한 거다. 그러니까 중개업이 되는 거죠. 그거는. 간판 걸었으면 지금처럼 우연한 기회에 한 건 업으로 한 게 아닌 거고 이런 식으로. 그 다음 8번 뭐 그냥 할만하지 않나요? 저만 그런 건가? 앞에 부분은 할만해. 우리 앞에 부분. 뒤에가 어렵죠. 뒤에가. 우리 중개사법은. 앞에는 그냥 괜찮은 거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교수님 수업 듣다가 들으셔도 문제 푸는 거는 뭐 어차피 문제 푸는 거니까 그냥 들으셔도 된다. 근데 이제 제가 간혹 이론 설명을 드리는 게 조금 힘들 수 있으면 3, 4월 요약 강의를 같이 병행하시면 된다. 그거 잽싸게 듣고 나서 이거 듣고 이러기는 시간이 아마 부족할 거예요. 2차만 하시면 괜찮을 수 있어. 2차만 하시면. 근데 동차로 하면 시간이 없단 말이에요. 시간이. 공부할 시간이. 그래서 같이 그냥 병행하시고 일단은 5월, 6월 달 문제풀이, 기출문제풀이를 그냥 먼저 듣자. 그렇게. 8번 용어 설명으로 옳은 거. 1번 공인중개사 외국법에 따라 자격 취득한 자 포함된다. 틀렸죠. 2법 한국에서 시험 붙으라고. 2법에 따라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한 자. 2법이니까 한국에서 시험 붙어라. 2번 중개업은 다른 사람 의뢰 일정한 보수를 받고 보수가 요건이에요. 보수 유무 관계없이. 틀렸어요. 무상이면 안 돼. 무상이 중개업 이런 건 있을 수가 없어요. 무상이 중개업, 무상이 중개업. 그러면요? 입을 찢어 그냥. 허언증이야. 헛소리하고 다니는 거예요. 불가능해. 무상이 중개는 돼요. 무상이 중개. 근데 무상이 중개업은 불가능하다. 보수가 요건이었어. 그 다음 3번 법인이 사원으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공인중개사 사원 이사급이죠. 자격증 있는 이사급은 소공이죠. 이사급인 소공. 자격증 있는 이사급 소공에 포함된다. 그래서 이사급인 소공. 틀렸고 계속 나오죠. 4번 중개보조원 개공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틀렸죠.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자격증 없는 직원. 작년에도 나왔네. 중개보조원의 핵심 키워드는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자격증 없는 직원. 공인중개사로서. 틀렸다고요. 5번 개공의 행위가 손해배상 책임을 발생시킬 수 있는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 객관적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거래 알선 중개를 위한 행위라고 인정되는지에 따라서 판단해라. 중개행위를 판단하겠대요. 중개행위를. 자, 어떻게 판단? 1번 주관적 판단, 2번 객관적 판단. 2번 객관적 판단. 중개행위 판단 기준도 객관적 판단이라고요. 객관적으로 보아. 객관적으로 보아. 겉모습만 가지고 판단해라. 중개행위를 판단할 때도. 중개를 업으로 객관적 판단. 업무상 행위 객관적 판단. 매매를 업으로 객관적 판단. 우리 객관식 시험이다. 객관적 판단. 답은 5번이었고 뭐 시험에 여러 번 나와서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었어요. 그 다음 이제 9번 문제 8페이지. 자, 9번 문제 풀기 전에 먼저 제가 해법 노트에는 적어놓은 게 있는데 이거예요. 이제 문제를 풀 때 뭐뭐라 함은 이렇게 지문에 뭐뭐라 함은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거는 법조문 표현 그대로 그래야 맞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으면 되게 어려운 거죠. 이거는 뭐뭐라 함은 이렇게 돼 있으면 법조문 표현 그대로 그것만 맞는 거다. 예를 들어서 1번 중개업이라 함은 개공이 다른 사람 의뢰에서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걸 말한다. 이거 중개업이 될 수 있는 것 같잖아. 근데 이게 틀렸다고요. 왜? 뭐뭐라 함은 이거는 법조문 표현 그대로 개업공인중개사가 이 개공이란 표현은 불필요한 표현이에요. 그 틀린 거야. 뭐뭐라 함은 이거는 법조문 표현 그대로 다른 사람 의뢰 일정한 보수 중개를 업으로 이것만 맞는 거라고. 특히 2번 이거 모의고사에 나오면 질문이 무진장 많아요. 중개라 함은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이게 틀렸대요. 왜? 아니, 법조문에는 이렇게 안 돼 있거든. 법조문에는 어떻게 되는데요?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 득실 변경 행위를 알선하는 거. 매매, 교환, 임대차 이렇게만 돼 있지 않다고.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 득실 변경 행위를 알선하는 거 이렇게 돼 있다고요. 법조문 표현 그대로 안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틀린 거지. 그러니까 뭐뭐라 하면 이거는 법조문 표현 그대로 나와야 맞는 거다. 어려운 문제다. 그래서 이거는. 자, 이제 9번 풀어볼게요. 9번 문제 보세요.
뭐뭐라 하면 다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러니까 이건 법조문 표현 그대로 나와야만 맞는 거라고요. 이제 1번 개공이라 함은 자격을 가지고 공인중개사 자격을 가지고 중개업을 하는 자. 틀렸다고요. 법조문에 개공은 등록한 자라고 돼 있다고. 개공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한 자, 개공 등록한 자 이렇게 돼 있지. 자격을 가지고 중개업을 업을 하는 자 이렇게 안 돼 있다고. 법조문 표현 그대로 나와야 맞는 거니까. 2번 중개업이라 함은 다른 사람 의뢰 일정한 보수 중개를 업으로 퍼펙트 완벽하네. 퍼펙트 이건 좀 없어 보인다. 퍼펙트 다른 사람 의뢰 일정한 보수 중개를 업으로 법조문 그대로 퍼펙트. 3번 소공 개공에 소속된 공인중개사 가로 내용 사원 임원인데 공인중개사인자 포함 자격증인 이사급 포함되고 소공 종류 두 가지니까 중개 업무를 수행하거나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자 맞죠? 특히 가로 내용 주의하자. 사원 임원 이사급인데 공인중개사인자 포함 제외가 아니라 포함. 4번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 맞다고. 퍼펙트. 개공 등록한 자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한 자. 중개업은 다른 사람 의뢰 일정한 보수 중개업으로 요 세 가지를 외우셔야 되는 거다. 그러니까 5번 중개라 함은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바퀴 권리 득실 변경 행위를 알선하는 거 이렇게 돼 있다. 맞고 그래서 틀린 거는 1번. 쉬운 문제 아니에요. 이거 어려운 문제야. 이 정도면. 그래서 뭐뭐라 함은 이거는 법조문 표현 그대로 그래야 맞는 거다. 그 다음 10번 공인중개사 법령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1번 개공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거나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자 소공이다. 맞죠? 자격증 있는 직원 또 중개업무를 수행하거나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자 소공이 할 수 있는 거죠. 중개업무 보조도. 그래서 중개업무를 수행하거나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자 맞고 2번 법인이 사원 이사급인데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공인중개사 이사급인 소공이죠. 소공이 아니 소공이다니까 맞잖아. 이사급인 소공. 아까는 소공이 아니다 그래서 틀린 거고 지금은 소공이다 이렇게 계속 나온다고 이거. 법인에서 자격증 있는 임원 또는 사원은 소공에 포함된다. 그래서 이사급인 소공이다. 소공이다 맞고요. 3번 무등록 중개업자 일반인이 중개업한 거 무등록 중개업자의 중개 의뢰한 거래 당사자는 무등록 중개업자랑 공동정범이 공범이에요. 공범으로 처벌이 안 돼요. 무등록 중개업자만 3년 3천 처벌되고 이걸 알면서 의뢰한 거래 당사자 중개 의뢰인은 공범으로 처벌이 안 된다. 판례여서 2번 나왔고 그래서 3번이 틀렸고요. 요 판례를 알고 계셔야 되는 거죠. 무등록 중개업자인 거 알면서 의뢰했어도 공범으로 처벌이 안 된다. 4번 개공은 다른 개공 중개 보조원 또 법인이 사원 임원 될 수 없다. 그렇죠. 이중 소속이 되니까 될 수 없다고. 양다리 걸치는 거, 두 군데 걸치는 거. 나 여기서 개공인데 딴 데 중개 보조원으로 취업했대요. 또 여기서 개공인데 또 저기서는 또 이사급으로 취업했어. 이거 안 된다고. 두 군데 걸쳐 있는 거. 이중 소속 이렇게 부르고 안 된다. 5번 거래 당사자 간 지역권 설정 취득을 알선하는 행위는 중개에 해당한다. 지역권 중개 대상이 되죠. 그래서 지역권 설정 그리고 취득 알선하는 거 중개가 되는 거예요. 지역권도 중개 대상 권리란 말이에요. 중개할 수 있는 권리. 답은 3번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11번은 중개 대상물인데 좀 쉬었다가 11번부터 중개 대상물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좀 쉽게요.